안녕하십니까. 저는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The Secret to Startup Success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긴 시간이 아니라서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되신 그 이유가 클라우드 혹은 또 사스 이런 관련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핫하고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추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만큼 그쪽 분야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기업 중에 저희 그 센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2015년부터 본투 글로벌에 와서 센터장을 맡아보고 있고요. 본투 글로벌은 2013년에 세워진 과기정통부 산하의 혁신기술기업 해외 진출 전담 기구입니다. 저의 그 과거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기업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엔젤 투자, 또 애트리 기술 사업화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사업 방법이나 이런 경험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어떤 꿈은 큰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저희 그 텍 기업들의 이상인 실리콘밸리에 대한 꿈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지도를 좀 보시면 제가 1:1 축적으로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1:1 축적을 한번 비교를 해놨습니다.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저희 성남부터 거의 천안 정도까지 커버되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지사가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한 4,000개 정도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좀 상대해서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는 점에서 한번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고 조금 더 초기 시작부터 정교하게,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것만큼 좀 처음부터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서론에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늘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 분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실력이 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장표를 보여드리는 게 블룸버그 인덱스라고 해서 혁신지수, 저희가 지난 8년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저희가 2위 한번 했었고요. 올해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술이나 혁신성, 또 아이디어, 또 노력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하는 면에서 보면, 사업성 면에서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만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브랜드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저희보다도 못한 그 한참 떨어져 있는 9위, 11위 하는 미국도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솔루션들 다 미제 쓰고 계실 겁니다. 비즈니스 면에서 보면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업성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특히 클라우드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고객들에 다가가야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솔루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좋은 클라우드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팀이 있게 되고요. 그 팀이 어떤 기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들을 티피컬한 저희 방식이라고 보면 이 팀과 펀드와 텍이 모여져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 개발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장을 가서 커스터머한테 파는 그러한 형태의 패턴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패턴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드웨어 중심의 예전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서비스, 어떤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들이 잘 글로벌 시장에서 팔릴 거라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한 축의 방식을 보여드리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애자일 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방식을 사실은 애자일 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빠르게 MVP 만들어서 이동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 방식입니다. 우선 처음에 스타팅이 팀이나 기술이나 펀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커스터머로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혹은 커스터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솔루션, 프로덕트를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잡힌 시장의 니드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를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아까와는 반대의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하려면 이 방식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에도 만약에 이 방식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를 제품 개발이나 자기 기술보다는 그 타겟 커스터머 쪽에 먼저 좀 중심축을 옮겨 놓는 게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R&D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양산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 영업학과 마케팅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오는 그러한 옛날 패러다임이 아니고, 처음 R&D 할 때부터 나중에 세일즈 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커스터머, 시장의 반응 그리고 피드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혹은 사업 방식으로 정착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려는 SaaS도 결국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모듈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신속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솔루션 공급으로 이루어져야 이 정글 같은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여러분들께 부각이 되고 잘 성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컨셉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부터 프로덕트 디벨롭, 그거를 구현해 나가는 기술 개발,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단계, 그리고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메인테인하고 유지하는 단계,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단종되는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위축에서 보시면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아래축을 보면 이제 누구랑 이걸 인터랙션 해야 되는가, 이 단위 과정별로를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누구랑 인터랙션 해야 되는가의 파트에 보시면 모든 프로세스에 커스터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프로덕트 컨셉을 잡을 때부터 커스터머가 디파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페인풀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략하시고 먼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맞는 커스터머를 찾아다니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는 건, 특히 사스는 기존 어떤 온프레미시스 시스템이라든지 하드웨어하고 달리 커스터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또 네트워크가 많지 않아서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글로벌 커스터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선행 연구 조사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타트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리즈 A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B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시리즈 C까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사이클입니다. 처음에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나면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리즈 A, B, C가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IPO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예쁜 그래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리소스들. 근데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계획대로 가지를 않고요. 여기 좀 보시면 Through of Sorrow라고 해서 이제 그 슬픔의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년, 8년까지도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 이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고 굉장히 주름진 곡선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접점을 프로덕트 마켓 핏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덕트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맞지 않아서 다시 또 뭐 버전업이 될 수도 있고 피보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누가 더 빨리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덕트 마켓 포인트를 좀 빨리 만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좀 오랜 기간 걸려서 만나는 기업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은 이 Through of Sorrow, 이 슬픔의 구간에서 실패하고 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분들 사업 성공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니까 이런 방법일 텐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접점 포인트에 있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누가 더 빨리 본인들의 그 만든 제품을 마켓, 커스터머하고 피팅해 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에 여러분들의 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많은 여러 기업 대표님들께서 이미 밤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내 시장도 쉽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많지 않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정교하게 이 피팅을 해 나가셔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스 제품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스의 최고의 장점은 잘만 정교하게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개발을 해 놓으시면 생각보다 다른 오히려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마케팅에 대한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 증폭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스터머 어콰이어 하는 증폭 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단 전제 조건은 얼마나 시장의 수요에 잘 맞춰서 개발을 했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그 관건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시장 수요에 맞는 그런 제품과 거기에 맞는 어떤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사스 비즈니스의 요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 포인트가 시장입니다. 마켓, 커스터머. 그거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트, 제품이 있을 거고요. 이 제품을 서로 피팅해보는 그 과정이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시작이 프로덕트가 아니고 마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에 대한 채널 프로덕트 핏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채널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채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핏을 또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돈을 나눌 거냐에 대한 얘기죠. 이게 B2B로 갈 건지 B2C로 갈 건지, B2C로 가는 경우에 채널은 누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널하고는 어떤 퍼센테이지로 마진을 나누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또 피팅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시장하고 피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엔드 유저하고 또 얼만큼 서로 또 말이 되는지, 채널하고는 피팅이 됐는데 이게 엔드 유저하고 또 피팅이 안 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프로덕트과 비즈니스 모델, 또 시장과 이 채널,
이 크로스 피팅도 상시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파운더 혹은 CEO 여러분들의 데일리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과정이 매일 실시간 뭐 하루에도 몇 바퀴씩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프로덕트 마켓 핏에서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하루에도 사람을 어떤 채널이나 고객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협력을 하실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아이디어와 지혜를 서로 좀 쉐어링 받으시면 훨씬 다른 차원의 근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왜 프로덕트 마켓 핏이 중요하냐에 대한 또 다른 잔소리입니다. 뭐 여러분 아는 CB 인사이트의 결과에 보면 실패하는 스타트업의 74% 이유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장이 원하는 물건만 만들었으면 74%의 실패가 다 성공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ICP라고 얘기합니다. Ideal Customer Profiling. 나의 이상적인 고객 프로파일링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뭐 아마존 혹은 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이 아니고 종업원은 몇 명에, 매출은 얼마에, 제품군은 어떤 게 돼 있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들이라는 형태로 프로파일링이 돼야 됩니다. 회사 이름 안 나와도 좋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프로파일링 해놓고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회사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바뀝니다. 내가 주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의미가 없고요. 그 해당 커스터머가 느끼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에 맞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는 똑같은 나의 회사인데 상대방이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이 바뀔 때마다 밸류 프로포지션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SaaS 솔루션이 거기에 민첩하게 모듈로 인앤아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고 SI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내시면 이 시장 확장이나 커스터머의 니드를 맞추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SaaS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게 스케일업하게 잘 모듈화가 돼야 아마 신속하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SaaS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라이프타임 밸류, 레베뉴, 우리가 줄 수 있는 밸류하고 커스터머 어큐이션 코스트 아주 심플한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처럼 레베뉴가 코스트보다 높아야 회사가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건데, SaaS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 커스터머 어큐이션 코스트가 커스터머가 늘 때마다 계속 같이 리니어하게 늘어나 버리면 이 비즈니스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니멈 두어블한 기본적인 모듈화 시켜서 커스터머가 늘면 늘수록 코스트는 줄고 레비뉴는 올라가는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셔야 이 SaaS 비즈니스는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자료에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을 할 때 갖춰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마켓 리ኳ이먼트 더큐멘트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갖고 머릿속에 계실 텐데 이거를 좀 구체화해서 다큐멘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스터머가 바뀔 때마다, 채널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체계 있게 글로벌 사업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MRD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고투 마켓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이제 갈 준비가 됐다. 언제부터 고투 마켓이냐에 대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많은 커스터머 ICP를 발굴하고 밸류 프로포션을 만들고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고투 마켓 전 단계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고투 마켓 시장에 나가고
매출을 만들게 되고 조금 더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큰 엑스비션이나 무슨 이런 전시회 같은 데를 가셔도 사실 커스터머를 만났을 때 커스터머한테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서 세일즈 툴킷 같은 것들이 완료가 된 후에 그랬을 때 진정 비로소 이제 고투마켓이 준비가 되고 마켓에 가서 커스터머를 만나서 피드백을 제대로 받게 되고 거꾸로 그게 영업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보고 많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준비를 좀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뭐 이렇게 짧게 핵심적으로 특히 사스의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 디맨드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좋은 사스 비즈니스 모델 혹은 사스 프로덕트를 좀 만드셔서 글로벌리 다들 큰 성공을 거두시는 그런 기업으로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